와, 미치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 작가님이 이쪽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서면 글씨가 얼굴에 나온다고. 네, 감사합니다. 누가 그랬어?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역시 그 특강 날은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를 보러 오셨다기보다는 송년 모임에 그 자기 학과 깨알 자랑 하시러 오신 것 같은데, 그러나, 네, 감사하고요. 제가 보통 수강 개설해서 할 때 제 수업을 이렇게 잘 찍지를 못하는 이유가 활동을 좀 중심으로 많이 하고, 약간 이제 거기에 정리하는 그런 강의를 마지막 부분에 좀 하거든요. 사실 오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시작을 하면 보통 요렇게 여기 요렇게 네 테이블에 좀 약간씩 이렇게 둘러 앉으시고, 혹시 좀 자리가 모자라면 이쪽에도 좀 한 묶음으로 하셔서 모든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이 특강은 이제 책을 쓴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특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뭐냐면, 책이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우리나라의 학지사라고 하는 그 심리검사 전문 기관이 있어요. 이쪽 교육계통 사람들은 아는 데인데, 여기 길 건너편에 있거든요. 지금 인사이트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을 좀 더, 여기 지금 몇 분의 개설하신 분도 계시지만, 관계를 좀 더 좋게 하고 소통을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감정과 니즈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카드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개발을 같이 저희 선생님하고 해서, 올해 8월 말쯤에 이렇게 책자하고 해서 이렇게 카드가 나와가지고 그거 기념해서 이제 특강을 하기로 했고요. 보통 이제 신촌대, 이태원대, 종강 파티 같은 때 제가 잠깐씩 이렇게 살짝 소개를 했었던 거입니다. 오늘 그 강의 제목은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다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감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조금 바꿔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페북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패친들 글 같은 것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건 본인들의 성격이나 성품에 대한 어떤 좀 토로, 좀 이렇게 하소연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내가 좀 성격이 다혈질이고 좀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런 감정들은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알려주는 사인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개도 좀 잠깐 할게요. 네, 자랑질이에요. 네, 이런 거에 나왔다. 네, 이쪽은 YTN 라디오 2015년도 1년 동안 대장금 나왔던 박정수 씨랑 수요일 힐링 라디오 좀 했었고요. 그때 많은 상담 케이스들을 했었고, 생방송이었고요. 대본 주지 않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 잘한다. 네. 생방송 체질이다. 이것도 생방송 나갔었고요. 이때는 여기 이제 커플 커플 온 것 같아요. 요즘에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혼수 살림이나 예식장, 드레스 이런 거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스펙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때 이제 신촌대학에서 개설했던 커플 대화하는 방법, 커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러 나갔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작년이었는데, 5월에 이제 어버이날 기념으로 아버지란 이름의 남자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가족들 속에, 여기 남자분 참 많이 계신데, 가족 관계에서 요즘에 어떤 게 좀 있냐면, 40, 60대 아빠들이 직장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약간 설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제 엄마들, 여기 여자들 있잖아요. 제가 물어볼 때 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일찍 들어오는 게 좋으냐, 아니면 늦게 밥 먹고 들어오는 게 좋으냐. 이게 질문하면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들끼리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하면요, 당연히 뭐가 좋아요? 밥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게 좋아요. 일찍 들어와서 여보나 밥 줘 이러면 어떻게 말하냐면, 아내들이 지금까지 뭐 하느라고 밥도 안 먹고 다녔어?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나 딸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배고파, 그럼 뭐 먹을래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서글픈 현실들을 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물론 이제 요즘에 젊은 아빠들은 애들 어릴 때부터도 좀 이제 잘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변화의 분위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제가 가족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소통을 잘하면서, 특별히 요즘에 최근에 부산에서 또 고독사 했던 50대 남성 있었잖아요. 요즘에 남자들이 혼자 사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너무 슬픈 현실들을 반영할 때,
남자들도 또 여자들도 같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어떤 게 필요한가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제 큰아들입니다. 네, 저를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해준. 네, 여기서 이만 소개하고요. 지금 저희랑 할 그 카드 활동을 할 건데, 이름은 감정 플러스 니즈예요.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감정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니즈예요. 우리가 감정이 생겨나는 제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소통을 할 때 저 니즈를 많이 소통을 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소통의 방법이라는 걸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사실 수 있어요. 오늘은 못 사고 사이트 사시고 저한테 나중에 개별적으로 사시면 좀 싸게 해드릴게요. 네. 왜 개발을 했냐면 이거 사실 진짜 남자들을 위해서 개발했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보호관찰소나 교도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면 그 흔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 중에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성이 많아요.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관계 경험이 부족하고 타인을 자신의 욕구 충족의 그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나서도 또 죄책감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천연국 속에서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을 프로그램 하는 입장에서 감정이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고 인식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물론 감정카드, 니즈카드가 지금 시중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다른 뭐 그런 것들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저희는 좀 그 중점이 뒀던 게 뭐였냐면 그림을 좀 예쁘게 넣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농아인 복지관에 가서 농아 부부들을 상담을 했어요. 농아들 분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언어 표현도 잘 못하시고 글씨도 잘 모르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사각지대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림이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그래도 그림을 보시고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림 넣기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때 되게 있었고요. 이 카드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활용 가이드 이런 건 이제 전문가들 용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냥 일상에서 하루를 정리할 때, 왜 일기 쓸 때 감정 일기, 니즈 일기를 좀 써보시는 방법을 좀 소개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송년회니까 2017년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 걸 좀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의미로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그 방법 중에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2017년, 그리고 오늘은 그냥 오늘이고, 내년은 내일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두 가지 활동을 주로 좀 해보고, 그 해보신 소감에 대한 그 약간의 그 뭐랄까 느낌을 조금 얘기하면서 질문 있으시면 좀 하고, 그리고 진짜 감정이랑 니즈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강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좀 행복한 룰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룰은, 이곳에서 한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끝내시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물론 촬영을 하지만 어떤 거는 촬영을 안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끼리 이렇게 소그룹 활동하는 것의 내용은 촬영하지 않을 거예요. 촬영을 하더라도 소리는 안 나갈 거예요. 비밀을 보장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여기서 한 얘기들은 여기서 끝하고 저 문 열고 나가시면서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여기 특히 커플들이 모여있는 집단들은 어떤 걸 하면 안 되냐면, 집에 가다가 자기 아까 왜 그랬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우리 그만 헤어져. 그때 이런 얘기 했었어. 막 이렇게 하시지 않도록 특별히 약속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안 하고 싶을 수 있죠? 네, 그럴 땐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요, 패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네, 이렇게 잘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이쪽 테이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기 칭찬해요, 이쪽.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카드는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카드예요. 여러분, 감정, 기분, 느낌, feeling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느낌 아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그런 게 다 이런 감정들이에요. 네, 그래도 돼요. 네, 내 기분이 아닌 거는 다 내려놓고 내 현재 기분을 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현재 내 기분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거는요, 영어로 need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욕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약간 어감이 좀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나에게 중요한 것,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 뭐 need라고 하기도 하고 want라고 하기도 하고 value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람에게 저는 사실 고양이에게도 강아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정도는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꼭 있어야 하는 것들 이런 거거든요. 네. 이렇게 네, 감정은 내가 강하게 느끼는 순서대로 1, 2, 3. 그다음에 니즈는 나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순서를 매겨보세요. 저는 지금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니까 반갑고 특별히 이제 이게 제 요소요소에 제 빠들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긴장은 살짝 돼요. 이렇게 정말 내노라 하는 강사 선생님들 앞에 서는 거는 언제나 긴장되는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특강을 하고 신촌대나 이태원대학교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기여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 삶이 또 저의 어떤 것들이 좀 시간이 사람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는 친구 사귀고 우정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장님 얼마 전에 무슨 발표를 완전 망쳐. 시간을 제가 지금부터 딱 10분 그래서 15분까지 하시고 그 다음 활동을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하실 때 내 차례 됐을 때 감정을 설명하셔도 되고요. 니즈를 설명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감정은 최근에 내가 이 느낌을 느꼈던 상황 얘기하시면 되고 니즈는 나는 이게 언제 필요했었나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하게 필요했었을 때를 설명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하십시오. 네. 자, 지금부터는 바꿔서 하시면 되고요. 딱 7분 동안 하겠습니다. 7분 동안. 자, 올해 내가 많이 느꼈던 감정들 골라보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느끼고 싶은 것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오늘 준비하면 좋은 거, 뭐 연초에 좀 준비하면 좋은 거, 내년에 쭉 뭔가를 하면 좋은 거. 우리 흔히 뭐 새해 계획 같은 거 하잖아요. 당신이 내년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나는 내년에 재밌고 싶은데 내가 재밌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미 잘하고 있는 것도 얘기해도 되고. 그죠?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 이렇게 네, 조금씩 좀. 아니 지역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정기명하고 시민대학. 일단 해보신 소감 좀 몇 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해보시니까? 내가 설명할게. 네, 어떠셨어요? 전 중작년이잖아요. 네. 처음 해봤어요. 여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문화도 전혀 없었고 네. 오늘 와서 무지 이상한 거 많이 느끼면서 네, 이상한 거 많이. 근데 이제 이런 카드 같은 거 네. 가지면서 얘기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오늘 저는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 굉장히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느낌이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네, 박수 주시고요. 네. 또 한 번만 더. 네, 여기 길게 했다고 혼나가지고 짧게 하는데. 어땠어요? 네. 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 만들어주신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냥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주시고요. 네. 여기 한 분만. 네, 어떠셨어요? 네, 그래요? 벌써, 네,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하고 좀 처음 자리에서 좀 서투른데 누구나 저쪽 봐야 돼? 친형 같고 친형 같고. 하지만 친형 같고 편한 사이가 됐고 네.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내가 엄청 어떤 게 중요한지 의지가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기에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질문하십시오. 네.
이거 너무 좋았고요. 이거를 응. 당장 구매해서 연습해요. 어설프게 제 친구한테 사면은 좀 부작용이 있을까 아니면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이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선생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어설프게 했는데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뭐를 잘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냐면요. 사용하는, 아까 언어로 삶을 바꿔보시는 과를 개설하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사용하는 언어의 내용 중에 감정하고 니즈를 표현하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쓸 때 되게 고민하고 조심했던 게 뭐냐면, 순수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와 정말 순수한 니즈를 표현하는 어휘들만 고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감정 어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미안하다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기반한 생각이고요. 미안한 것의 감정은 뭐냐면 뭔가 좀 후회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미안함을 좀 많이 느끼잖아요. 그럴 땐 좀 마음도 같이 아프고 왜 그러잖아. 옛날에 그러잖아.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거. 그게 공감이거든요. 자, 이때 죄책감도 감정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어떤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들어지는 그 슬픔과 마음 아픔과 아쉬움과 후회라고 하는 복합적인 감정들을 세세하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뇌가 되게 효율성을 추구해요. 특히 여기 이제 남성분들은 사용하는 언어의 수가 좀 작아요. 제가 아까 이제 저 친구한테 뭐 왜 그 말이 길었다고 얘기를 한 거냐면 여자들은요, 그냥 말을 되게 길게 해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근데 남자들은 사용하는 언어 수도 작고 굉장히 효율성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를 함축하고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세세한 감정들, 속상하고 슬프고 마음 아프고 후회스럽고 아쉽고 뭔가 씁쓸하고, 그죠? 이 모든 것이 죄책감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책감이든 미안함이든 이거는 우리의 많은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말한 생각 단어들인데, 생각 단어들을 얘기할 때는 사실 그냥 이렇게 제3자들끼리만 모였을 때 나 그 사람한테 죄책감이 들어 라든가 뭐 그 사람한테 내가 무시받았어 라든가 라는 그 생각 단어들을 얘기를 하면 별 탈이 없어요. 이 사람하고 내가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직접 소통을, 여기 이제 커플들이 왔잖아요. 커플들끼리 선생님이 또 카드를 가지고 할 때 내가 생각 단어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보다는 조금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내가 당신한테 죄책감을 느껴. 그래,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너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바로 대치고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관계가 친밀감을 더 나누고 연결되어지고 가까워지기보다는 조금은 방어적이 되고 좀 멀어지고 내가 좀 이렇게 뭔가 힘들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뭐 제 카드를 안 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감정 어휘를 좀 많이 확보하시고 그걸 많이 쓰시면 좋겠고, 니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지만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돈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인데, 순수한 감정이나 순수한 니즈들을 많이 표현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 풍요롭고 가까워져요. 지금 아까 이 테이블에 같이 앉은 팀들 봐봐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있고, 나 여기 왔을 때 이런 거 안 시킬 줄 알았는데 강의 들으러 왔는데 이런 거 막 시켜갖고 막 귀찮고 힘들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 이 사람을 봤다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년에 뭘 원하는지 지금 다 알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 있어.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되게 좋은 욕구들, 니즈들이 참 많은데 상대의 니즈를 직접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기여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요.
자, 여기가 어떤 공간이냐면 원래 소개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여기가 초록리본 도서관이라는 곳이에요. 초록미술도서관 아니고 초록리본 도서관. 여기는 사단법인 러빙핸즈라고 하는 한부모 조선가정 아이들을 돕는 멘토링 전문하는 멘토링하는 NGO 단체에서 그 아이들이 갈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개그우먼 김진원 씨가 공동 관장으로 있으시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대안 공간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 언제든지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들에게는 모든 음료와 먹거리가 1,000원에 제공돼요. 그래서 어른이 좀 비싼 거야. 여기 오늘 5,000원이잖아요. 왜 5,000원이지? 이러면 어른들이 조금 이렇게 기부해서 애들에게 좀 좋은 것들을 싸게 좋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한 아이를 동성애 그 매칭 멘토가 한 4년에서 7년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아이를 끝까지 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곳인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니즈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하고, 그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이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여기 멘토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담 전문위원으로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을 사랑하고, 이곳에 간사님들하고 이렇게 약간 동거동락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장소를 이쪽으로 굳이 옮기자고 윤 기자님한테 해서 약간 무리를 일으켜서 참 죄송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여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고요. 내가 내 니즈를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고, 타인의 니즈를 직접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우리의 니즈를, 타인의 니즈를 돕고 싶은, 기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감정이 왜 생기냐, 되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왜 잃어버리고 내 감정은 하나 나쁜 게 없다. 니즈의 충족과 좌절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감정이요, 저 사람 때문에 생기거나 너 때문에 생기거나 너 덕분에 생긴다고 사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의 니즈를 자극해줬던 어떤 자극제, 그러니까 영향력,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감정이 생기는 원인,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진짜 감정이 생기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까 막 고를 때 있었죠? 그럼 그런 감정 이면에는 혹시 내가 힘들고 좀 지치고 피곤하고 겁나고 걱정스럽고 막 그랬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내일 뭔가 중요한 면접이 있어. 근데 여기 와서 놀아도 될까?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도 될까? 내가 뭔가 준비하고 뭔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뭐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거나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욕구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걱정도 스럽고 심란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런 감정이 생겨요. 자, 그런데 그런 거는요, 말로 표현하고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 되게 신기하게 그게 충족되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바뀝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감정은요, 신호등 같은 거, 신호등. 여러분, 빨간불이 좋은 거예요? 초록불이 좋은 거예요? 초록불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거리에 다 초록불이 켜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요. 그쵸? 그래서 어떤 불도 좋은 불, 나쁜 불은 없어요. 그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그냥 나의 판단일 뿐이에요. 감정에 대한 나의 태도도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을 뿐이지, 사실 감정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빨간불이고 초록불인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멈추라는 뜻이야. 그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멈추고 뭘 하라는 뜻이냐면, 내가 좌절되고 있는 나의 욕구가 뭐가 있지? 이걸 살펴줘야 돼요. 이해돼요? 그죠? 내가 뭔가 불안하고 긴장되고 걱정이 된다. 뭔가 좀 화가 났어. 그죠? 그런 감정들은 우리 안에 돌봐줘야 되고 내가 지켜야 하고 보호되어져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욕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작년 이맘때쯤에는 계속 화가 났었죠? 그죠? 쟤 때문이라고 우리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뭔가 기대해요. 우리 시민의 무엇을 지켜주기를, 안전을 지켜주기를,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기를,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켜주기를.
그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다 같이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누군가 대표가 리더가 대표적으로 그런 욕구들을 골고루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줬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스스로 우리의 욕구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평등과 우리의 존엄성을 내가 꼭 이루겠다 이 땅에 라고 해서 일어난 게 뭐예요? 그게 촛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뭐요? 마음이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우리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빨간불이 켜지면요 잠깐 멈춰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른이란 뜻은 뭐냐면요, 그 욕구 충족을 스스로 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부탁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애들은 그 욕구들을 누가 주로 많이 충족해줘요? 엄마나 주 양육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충족해요. 그쵸? 그래서 그 순실이가 충족을 해주면, 대신 충족하면 어린 그네가 이걸 받아먹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의지해서 의존해서 성장을 하는데, 어른이 된다는 얘기는 주 양육자들이, 어른들이 충족해 주었던 그 방식대로 내가 나의 것도 충족하면서 독립된 성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서는 내가 이것이 필요해, 혹시 나의 이것을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부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하지 말아라. 폭력은 무엇이 폭력이냐면요,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너를 희생해. 그리고 너는 내 욕구를 충족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 Always. 라고 말하는 게 폭력이에요. 결혼해도, 나중에 결혼해도 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네, 결혼해도 우리는요 서로의 욕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결혼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독립된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내 거를 잘 챙긴다는 뜻이죠. 상대방도 그런 성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둘이 만났는데 서로가 나도 내가 되게 중요해, 너도 되게 중요해, 우리 함께 내 욕구와 너의 욕구를 같이 충족하면서 살아가자. 그쵸? 그래서 그 의지가 내가 스스로 결정됐을 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딱 집었나? 네, 미안해. 네. 사랑은 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주려고. 내가 사랑을 주려고. 물론 받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받기도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하면 나쁜 놈 그러지 말고 알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하세요. 이해되시죠? 네. 초록불이 켜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욕구가 잘 충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란불이 켜졌어요. 왜 우리 주황색 불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멈춰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더 빨리 더 밟아.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아직 자각하지 못했던 욕구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깨름직하고 찜찜하고 신경이 쓰이는 그런 감정들이 좀 밀려와요. 그럼 사람들은 빨간불 켜졌을 때처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 멈춰야 돼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거나, 내가 뭐가 더 되게 필요한 거지? 이걸 좀 이렇게 말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하냐면 무시해버려요. 아니, 별거 아니야. 특히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속상하면 안 돼. 남자는 그러면 약한 거야. 그런 모습 보이면 어떤 거예요? 찌질한 거야. 네, 제가 우는 남자 어때 보이냐고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물어보잖아요.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찌질해 보인다고. 그건 약한 모습이라고. 그것은 상처 입으려고 내가 작정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려고 그걸 내가 이렇게 드러내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특히 여자들이 아들들을 키울 때, 저도 똑같이 엄마지만 아들들에게 무엇을 굉장히 요구하냐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남성상을 강요해요. 그쵸? 너 강해야 돼. 저 인간처럼 저러면 안 돼. 그쵸? 네. 특히 그런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야. 네. 왜 박수 치고. 뭔가 찌르는 게 있구나. 네. 여기 여자들을 반성해야 돼. 회개 방송을 하는 건데,
여자들이 결혼해서 아이의 욕구보다 누구의 욕구에 훨씬 더 민감해져야 되냐면요. 자기랑 내 남편 욕구에 훨씬 더 민감해야 돼요. 근데 남자도 욕구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욕구가 뭐예요? 1번. 성욕. 그렇지. 남자들이 밥 먹고 잠자고 그다음에 혼자 있고 칭찬과 인정받는 거. 이게 남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욕구예요. 여자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욕구가 뭐예요? 사랑. 따뜻한. 그죠? 너 예뻐. 이런 거 있잖아. Only you. 이런 말을 통해서 여자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랑은 당신이 이 세상에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여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할 때 뻥치는 거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공주 대접해줄게 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담겨있는 뜻은 여성에게 너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예뻐라 예뻐라 귀하게 해줄게 하는 그 느낌을 뻥을 치고 결혼을 하는데 내 이 인간을 만나려고 이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화를 내는 건데 이렇게 서로의 욕구 충족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표현도 하고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내가 놀고 싶을 때 상대도 놀고 싶은 게 되게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면요. 나의 욕구와 너의 욕구가 둘 다 똑같이 소중해. 근데 우리의 방식이 나의 욕구는 좀 좌절시키는 그런 방식이고 너의 욕구는 좀 충족시키는 방식이야. 근데 우리가 함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방식을 좀 변경해서라도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돼.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남자들은 그 방법을 찾는 거에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뭐는 안 하냐면 감정을 얘기하거나 감정을 타당화시켜주거나 우리 흔히 말해서 공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뭐가 필요하고 상대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잘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만 얘기하냐면 그거를 해결할 해결책은 아주 잘 빨리 말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뭐가 막혀버리냐면 우리가 자기를 표현하는 그 욕구 중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를 내 입으로, 언어로, 글로 표현하고 싶은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또 중요한 게 있죠. 공유하는 거. 우리 여러분 공감하기 누르고 공유 버튼을 왜 눌러요? 내가 아는 거 나 이만큼 잘한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여 살고 자꾸 뭘 만들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되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해결책을 먼저 말하기 전에 감정과 욕구를 뭐 하는 게 필요하냐면 일단 얘기해요. 꺼내놔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것을 선공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전에 남자들이 배우면 좋은 것은 자기 것도 좀 꺼내놓고 상대방 것도 좀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해결할 거라는 것을 좀 여자들에게 알려주는 것. 두 번째, 여자들이 좀 해주면 좋은 것은 좀 장황한 설명 빼고 뭐부터? 네, 욕구부터, 네, 그리고 감정부터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남자들도 뭐가 필요하다? 사랑과 인정과 애정이 필요하다. 남자들도 좀 그 속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들을 들어줄, 공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성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남녀 차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남자 차별자예요. 남자를 더 좋아해요. 네. 그런데 아들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나 큰일 났네. 방송 나가는데 큰일 났네. 네. 저기 뭐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그 공감을 잘하는 능력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조금 더 월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공감을 잘 해줄 필요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 카드를 왜 개발했다고요? 남자들을 위해서. 근데 참 슬픈 건 뭐냐면 저도 요즘에 이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말하는 게 익숙해지는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점점 여성들도 감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기 다들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감성적이신 분들인데 앞에 서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들이 너무나 많이 연습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어휘를 잘 모르세요.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랑 똑같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랑 똑같이 너 근데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게 딱 돌직구를 날려서 말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춘기 애들 보고 또 이렇게 애들 이렇게 좀 커나가는 애들 보면 학교에서 아무리 혁신학교에서 공동체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도 뭐가 많냐면 경쟁하고 그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좀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들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렇게 공감하고 상대의 감정을 내가 좀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젊은 부부들 많이 이제 만나고 예비 부부들 연애하는 커플들을 많이 만나면 꼭 두 남자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감정이 없어. 감정이 많이 메말랐고 욕구 표현을 잘 안 하고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들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내가 무슨 감정이 있는지 이 감정 이면에 나의 어떤 욕구들이 좌절됐거나 혹은 돌봐줘야 될 필요들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적어보세요. 매일 감정일기, 니즈일기를. 저는 예전에 저도 소통하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소통하기 어려웠을 때 제일 중요했던 건 저도 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몰랐어요. 내 감정이 뭔지도 잘 몰랐고 맨날 생각 단어만 얘기하면서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정말 매일 꾸준히 내가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감정이 뭐였는지 내 필요가 뭐였는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숙제 갖기도 했어요. 벌금을 내는 숙제. 그러니까 했어. 여러분 아까 이렇게 모든 별로 뭐 했어요? 게임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구나. 사람이 말과 행동과 표정과 제스처로 다 뭐를 표현하냐면 자기의 니즈와 감정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지금부터 이제 돌아가시면 내 것도 그렇고 상대방 것도 그렇고 뭐를 찾고 보시냐면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왜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계속 뭘 이렇게 집중하면서 들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감정을 설명하는 거지? 저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중이지? 이거 계속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맞추면 어땠어요? 굉장히 기쁘고 틀려도 괜찮지 않았어요? 점점 그 니즈와 감정에 다가가는 그 과정이 우리 말로 그냥 얘기하면요 자기의 마음에 조금씩 다가와 주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카드 없이 하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면 혹시 너 이런 느낌이야?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맞아도 괜찮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저기 윤 기자님이 어제 쓴 깨알 홍보문에 점집 가지 말고 여기 와라. 그러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심리상담자한테 상담을 받으면 너 마음이 이렇지. 이렇게 뭔가 꿰뚫어보고 막 맞춰줄 것만 같은 그런 부담.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초짜 상담자들이 무슨 어떤 고민이 있냐면 선생님 제가 저 사람 감정을 못 맞추면 어떡해요? 모르면 어떡해요? 이 공포에 떨어요. 그러면 몰라도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압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카드를 많이 맞춘 사람들은 특별히 공감 능력이 조금 뛰어나신 분이에요. 1등한 사람들. 1등 있어요? 네, 1등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계속 뭐를 연구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걸까? 묻고. 그죠? 당신이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내가 정말 모르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감정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잘 모르겠구나. 그럴 때는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럼 뭐 하면 되냐면요, 함께 알아가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혼자 쓰는 것도 좋고, 혼자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내 거를 말하고 누군가 귀 기울여줘서 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큼 치유적 효과가 있는 게 없어요. 눈물은 누군가 앞에서 흘렸을 때 그때 치유의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혼자 글쓰기도 좋고 다 좋은데 같이 좀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뭘 느끼는지 잘 모르겠으면 함께 찾아가고 함께 얘기하자고. 그런 사람하고 연애하십시오. 네, 괜찮으시죠? 제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음에 하시고 아니고요. 이제 먹으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네, 괜찮으시죠? 우리 저기 끝까지 이렇게 경청한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네. 자기 자신한테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어. 네. 자 그리고 옆에 친구한테 옆에 짝꿍한테 고맙다고 네 고맙다고 네 해주시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